교육 현장 이야기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필통.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자, 요즘 교육 현장에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전국 9개 지역을 돌면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필통톡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소통한다. 반드시 소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필통톡이 되겠습니다. 이 울산 분들 상당히 의욕 있고 또 교육 분야에 관심 많으신 걸로 알아서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2년 대한민국 교육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학교 폭력.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폭력은 2009년 524건, 2010년 61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67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폭행과 금품 갈취가 전체 학교 폭력 유형의 90%를 차지해 날로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학교가 전체 학교 폭력의 75%를 차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통의 시간 필통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잘 봤습니다. 흔히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폭력이란 단어를 이제 나란히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눔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아주 힘을 내서 다니고 계시는 교육과학부의 이주호 장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위원장이시면서 현재 서울 수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한 김영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지역의 선생님을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효정중학교의 박선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을 대표하셨어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울산 지부에서 최선미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금 박수로 격려를 해주신 오늘 방청석에 자리한 울산 지역의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학생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울산에서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희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성경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자료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역시 이게 과연 초중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최근 발생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6일이었죠. 울산 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학생 김모근 등 2명에 대해 구속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건방지다는 이유로 친구 5명을 폭행해 코뼈와 이를 부러뜨렸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친구에게는 한 번만 입고 돌려주겠다며 고가의 옷과 신발을 빼앗은 혐의, 또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라며 협박해서 250만 원을 갈취하고도 오토바이를 넘겨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같은 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학생 김모군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김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친구를 불러내 지갑과 현금 등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6차례에 걸쳐 빼앗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만 있는가 싶지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의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남구현 아파트 복도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저지른 사람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닌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얼마 전 울산경찰은 학교 폭력 122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인력까지 나서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새 학기인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앞서는 게 현실이고요. 자, 장관님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최근 학교 폭력 양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단화되고 상습화되고 또 피해자 학생들은 정말 굉장히 큰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좀 꼭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최근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출발을 하니까 더욱더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되거든요. 누구보다도 부모님 입장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최선미 어머님. 네. 예, 저는 저기서 보다시피 방송에서도 보다시피 정말 사소한 문제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권 교육이라는 게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교육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처벌만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토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자, 이조 장관님, 지난번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중에 복수 담임제, 정말 선생님이 좀 두 분 함께 이렇게 지도함으로써 뭔가를 좀 해결해 보자. 자, 곧 어떻게 해서 나온 대책인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과거처럼 그냥 이제 학교에서 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사소한 괴롭힘도 이제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다 하는 좀 철저한 인식하에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해지는데요. 선생님들이 예방도 잘 하셔야 되고 정말 말씀하신 인성교육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담임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중학교가 뭐 말씀하신 질풍노도의 시대인데 중학교 학생들을 좀 더 많은 선생님이 담임 역할을 하려면 지금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담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복수 담임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텐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지금 복수 담임제고 두 번째 이제 체육 교육 확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복수 담임제 지금 방금 장관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박선희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담임 맡으셨다고요? 네, 올해 중학교 2학년 담임 맡았습니다. 복수 담임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운영해야 할지 저희 학교에서는 3월이 되기 전 2월에 복수 담임 18명과 교감 선생님께서 함께 모여 복수 담임제에 대한 업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복수 담임이라고 해서 업무를 무작정 나누기보다는 3월 한 달만큼은 두 담임, 복수 담임 두 사람이 함께 업무를 시행하되 혹시 업무의 특성상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럴 때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선생님이 한 학급에 계시다 보니까 스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나는 3월에 이렇게 학급을 경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다른 선생님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의 경영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종례나 조례를 두 사람이 협의해서 나누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라든가 그리고 학생 1인당 상담 시간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군요. 지금까지 이제 칭찬해 주셨고 잘 지금 적응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그 말씀도 아주 우아한 톤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두 A와 B 두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다소 달라서 대화로 좁히기에 대화로 좁히려고 해도 좁히지가 않을 때
두 번째는 A 담임과 B 담임의 교육 경력 차이가 너무 나서 구조적으로 업무 협의가 아니 될 때, 또는 선생님 개인 특성상 몸이 아프시거나 또는 학교의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업무가 가중하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우리 반에 좀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내 에너지를 업무에 쏟다 보니까 학급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복수 담임인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B 담임은 이렇게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아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감도 생길 수 있고요. 자존감도 생길 수 있고 빈곤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학급 운영에 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거든요. 왜 나만 많이 일하지? 이거는 저 동업자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끼리도 실제 사람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최초로 아마 그냥 칭찬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일선에서는 이런 혼란이 있다. 자, 어떠십니까? 예, 네. 제가 뭐 현장 다니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워낙 현장에서는 좀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제도화했고 또 이제 두 분 담임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담임 수당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제도화하는 건데요.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교사님들이 가장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고 이걸 정부가 뭐 이렇게 잘하듯이 이렇게 해서 역할을 맡겨드릴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취지는 하여튼 중학교 특히 2학년 때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세세하게 보살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같은 평균 지금 1.8배 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좀 다 투입되셔가지고 아이들 좀 잘 살펴달라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는 거는 정말 학교에서 고민하셔서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학교마다 또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월 달에는 일단 한번 해보고 또 4월 달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참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신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 정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복수 담임제. 복수 담임제 그러면 네. 사실은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정말 우리 아이들만 바라봐주는 그런 담임이 생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처음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기본 교과 담임이나 부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 비담임 선생님들이 복수로 그 담임을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2명의 담임이 생기면 학생들이 과연 좋아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선생님과도 담임과도 소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의 선생님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지금 이게 폭력 때문에 생겨난 조치이기 때문에 감시자와 뭐 처벌자가 더 생겼다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시구나. 예, 그리고 협의가 잘 된 경우를 선생님께서는 얘기하셨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분명히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긴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소통을 미리 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빨랐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하신 김에 정말 많은 얘기들 좀 해주셔서 저희가 귀담을 수 있게. 어머님 좀 자기 말 얘기 끝나면 항상 이렇게 딴 데 쳐다보시고 그래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늘 소통해야 되거든요. 우리 김영윤 위원장님, 아이고 일찍 모셔서 이제야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 그 중등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복수 담임제는 이 학교 폭력 근절에 모든 선생님이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업무 중에 가장 부담이 큰 담임 업무를 분담함으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소홀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데서 저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복수 담임제를 하고자 해도 여유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사 배치 기준이 중학교 같으면 1.65 정도, 고등학교는 1.92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30개 학급 같으면은 중학교에서는 49명의 선생님이, 고등학교는 58명의 선생님이 배치됩니다. 그럼 30학급 담임 빼고 부장교사, 학년부장을 뺀 8명을 빼면 중학교에는 남은 선생님이 11분, 고등학교는 한 20분 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담임제를 하고자 해도 중학교에는 1개 학년, 고등학교에서는 2개 학년 정도를 복수담임들을 배치할 수가 있는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담임으로서의 수당 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에게 담임 업무를 분담시키고 또 떳떳이 수당도 들음으로 인해서 책임감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저 분석을 해 오셨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쯤에서 우리 학생들은 과연 복수 담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희 씨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오셨죠? 네, 복수 담임제 실시로 두 분의 담임선생님 만나게 된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과연 복수 담임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네, 집과 학교를 이어주는 스쿨버스. 하지만 오늘 스쿨버스는요, 학생과 선생님, 또 학생과 부모님을 서로 이어주는 소통의 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 버스를 타고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 학기부터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 됐어요. 네, 아직까지 며칠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두 명이라서요. 작년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두 분이시니까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여쭤볼 게 있을 때 두 분에게 누가에게 여쭤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아이들이 좀 상담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피해자 학생들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의 담임이 맡으니까 아이들에게 관심과 그런 걸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니까 어땠어요?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기라서 상담이랑 고민도 많은데 그때 선생님이 두 분이시니까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설레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학교 폭력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쉬는 시간 때 몰려서 왕따나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셔서 저희를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계속 학교 폭력 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반항심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학교 폭력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뭐죠? 선생님 힘내세요. 네, 복수 담임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경석 씨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저 학생들 얘기 잘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기대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어른들, 특히 그 선생님들이 참 좀 잘해 주셨으면 한다. 이게 또 부담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헷갈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아까 어떤 학생도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 있었죠. 꼭 폭력 말고도 다른 얘기도 복수담임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할 수. 참 학생들 얘기가 좋아요. 예. 자, 어머님 어떠세요?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 자신들의 의견들을 잘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얘기를 잘 많이 들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복수담임제가 되었지만 선생님들의 업무들이 줄어들지 않고 복수담임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빠요. 사실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제가 조금 듣고 왔거든요. 근데 좀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업무량을 좀 줄여주시는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끔 시간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복수담임제가 되든 선생님이 한 분이시든 사실은 아이들이 많은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한 반에 거의 35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학생 수 줄이는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수담임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다, 조금 효과 없을 것 같다,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먼저 복수담임제 좋은 대책인 것 같다,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생각보다는 많이들 드신 것 같진 않아요. 자,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복수담임제 말고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어휴, 네,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또 보통 방청석에 앉으신 분들 이번 정부 대책에 좋다라고 손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어휴, 뭐 소신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받으시고. 예, 옥현중학교 교사 이기영입니다. 그 복수담임제가 3월 달부로 시행을 됐는데요. 학급 담임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혼자 하기에도 많은 업무와 부담이 있는데 복수담임에서 그 업무를 2명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 면에서 나눌 수 있고, 또 안 그래도 요즘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학급 관리라든가 또는 생활 지도 또는 상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요. 다음은 좀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듯이 어떤 담임이 2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그 서로의 어떤 영역 또는 책임 소재 또 아날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좀 수정 보완해서 좀 해주시면 학교 현장이 더 밝고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시고 약간 낯설고 좀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 그런 게 좀 정리되면 좋겠다. 바로 이어서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 또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이번에 이제 막내가 중학생이 됐는데 그 처음에 정부 대책이 발표됐을 때 그냥 드는 생각은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생각이 다르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2분의 생각이 딱 맞는 그런 선생님이 과연 담임을 맡으실 수 있을까. 굉장히 관대한 선생님과 정말 정반대 선생님이 동시에 담임을 맡게 됐다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정말 상이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혼란만 더 주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와서 들으니까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업무 분담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장점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3월 달에 벌써 신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벌써 학교에서 이 학부모 모임이 벌써 있는 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건 이제 주변에서 엄마들 모임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학교를 막상 갔더니 이제 그 담임을 안 하던 선생님을 다 복수 담임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담임 경력이 거의 없었던 선생님들까지도 다 담임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저는 한 번도 담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정말 잘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이런 대책이 나오고 좀 기대를 안고 갔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아직 조율이 잘 안 됐고 뭔가 정착이 안 된 정책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벌써 3월이 금방 지나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4월 달에 또 더 이제 자꾸 뭐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낼 문제인가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조 장관께 여쭤볼게요. 복수담임제. 예, 오늘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복수담임제가 이제 시작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셨듯이 학급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좀 그 선생님도 좀 집중해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교사분들의 그 업무를 경감시키는 문제하고 이런 걸 다 같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수담임제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잘 풀리도록 그렇게 쭉 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 다 일리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제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계속 유의하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석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좀 고민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학교에서도 많이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고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수담임제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머리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체육활동 확대. 네, 아주 또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좀 많이 좀 실천을 해달라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시작된 대책? 예, 저희가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있고요.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실 학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성 교육이라는 게 뭐 그냥 뭐 도덕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실천하는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인성 교육의 그 방식이다. 그래서 그 스포츠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협력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도 있고 또 공감하는 영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정말 중학교가 질풍노도의 시대니까 중학교 때 좀 에너지도 많고 하니까 좀 스포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학교 폭력도 많이 줄고 또 지금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밖에서 좀 나가서 뛰어놀고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강조하신 그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인 거죠, 사실. 그냥 공자맹자 찾자 이게 아니라 체육활동 열심히 한번 해보자인데 사실 조금 빠듯하죠. 역시 이번 정책 역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시간이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 좀 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시듯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고 보다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이 학교 일과 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과 중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2시간이 들어왔고요. 1, 2학년들은 각각 1시간씩 들어오게 됩니다. 체육 수업 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클럽 활동이 기존에 그 동아리를 맡으실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의기투합해서 뭐 농구반이라든지 또는 뭐 배드민턴 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과 전이라든가 점심시간 또는 일과 후 방과 후 활동 또는 토요일 이럴 때 동아리별로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3학년에 2시간, 1, 2학년에 각각 1시간씩 수업 시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 강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학교에서 전문 스포츠 강사를 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학교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첫 번째는 스포츠 강사를 잘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제한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그 선생님들이 여러 학교를 도시다 보니까 수업 시간표 짜는데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학교의 그 실정을 본다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체육 수업을 하기에도요. 그런데 스포츠 활동 수업 시수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활동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정규 체육 수업을 할 때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강사 선생님들은 학교 실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시면은 이 학교는 운동장이 좁다, 체육관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토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 뭐 두 가지네요. 예, 일단 역시 선생님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체육 시설이 그렇게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이 현장의 반응인데 우리 저 위원장님 이번 체육교육 확대 요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체육 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선생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교장도 해보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교장입니다만은 중학교 교장하고 고등학교 교장 차이를 대라면 여기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 있습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러죠? 고등학생들은 복도에 뛰는 애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학교 학생들은 직선거리만 보이면 뛰려고 해요. 혈기가 왕성하고 그만큼 뭐 그 에너지를 분출할 그런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체육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방향은 바람직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여건이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체육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아리 활동도 체육 스포츠 클럽 중심으로 간다든지 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데이, 토요 스포츠데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내년에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제 짜여지면 체육 정규 교사 중심으로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찬성하시지만 어려움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선미 어머님께 체육교육 활동 이것도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육이. 근데 사실은 교과 과목에 있던 체육들이 집중 이수제로 인하여 다 이렇게 빠지고 하면서 새롭게 지금 다시 시수를 늘리라고 내려온 거지 기존 있던 것들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뭐 좀 감성적으로 부족해서 또 감성을 또 집중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책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학기 초니까 그 미리 시수가 다 되어 있는 데다가 다른 과목들을 건들면서까지 이렇게 시수 조정이 되는 게 조금은 담당 선생님들한테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방청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체육 활동 확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볼 학생 있습니까? 네. 아주 체육 좋아하게 생겼어요. 네,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1고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5반 전태훈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군요. 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도 배로 늘어나니까 스트레스도 배로 쌓여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체육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풀 그것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게 좋고요. 근데 단점은 체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육 시간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가지고 다음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그런 단점을 생각해봤어요.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체육을 막 즐기는 편이에요? 네. 요즘 스포츠 클럽 많이 즐겨요. 많이 즐기는 몸은 아닌데. 많이 먹고 많이 즐겨요. 그래. 많이 먹고 많이 즐겨요. 그래요. 학생이 참 밝아서 네. 좋습니다. 또 한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옆에 학생. 네, 저는 문수중학교 1학년 1반 전혜성이라고 합니다. 새내기입니다. 네. 최근 학교 폭력에 그래서 체육 시수가 늘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학생들과 같이 뛰어놀며 협력하여서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서로 더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어서 그 한 상대방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나 그런 단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짜증이 나서 상대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고려해야 된다. 상당히 아주 예민한 친구예요. 지금 모습 보십시오. 예, 아주 좋은 의견, 아주 귀엽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자, 요 얘기 역시 학생들이 관심 많거든요. 예. 혹시 저 앞줄 말고 뒤쪽에 계신 학생들 중에도 한번 얘기 한번. 바로 그 대각선 뒤쪽에 학생. 예. 다시 아까 그 학생 느낌의 학생이 다시.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어느 학교 누굽니까? 저는 옥현중학교의 조명규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입니다. 딱 2학년이군요. 얘기해 보세요. 그 체육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뭐 앞에 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 못하는 것에 대하여 뭐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뭐 그런 식으로 뭐 지면은 뭐 책임을 묻고 나면서 네. 더 왕따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실제로 혹시 학생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어떤 운동 하다가? 뭐 축구나 그런 단체 게임을 하다가 단체 애들이 게임 하다가. 지면은 저라고 저 때문에 졌다고 막 아유 저 옆쪽에 저 누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하여튼 저 이 방송 나가고 그거 보면 아마 친구들이 앞으로 안 그럴 거고 본인도 좀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좀 살도 좀 빼려고 노력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 못했던 단점들도 지적해준 학생 또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 지역에 체육 활동을 통해서 폭력을 줄인 아주 좋은 예가 있다고요, 성경희 씨? 네,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 뭐 뛰어놀 시간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학교는요, 이미 지난 1년 전부터 전교생이 매일같이 운동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스쿨버스가 도착한 곳은요, 바로 온산중학교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2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바로 점심시간이죠. 맛있는 점심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체육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운동장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학교에서는요,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 30분은 밥을 먹고요, 30분은 이렇게 뛰고 달리는 체육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막 교실에서 뛰어노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노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체육 시간에 보통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축구 좋아요. 축구 좋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뭐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축구하고 싶어요. 계속 축구요? 네. 어떤 점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하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고 형들이랑 하니까 더 좀 안 친했었는데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스포츠 활동, 딴 거 야구나 가요, 네. 댄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겼어요, 우리 친구? 2학년 때는 다 이겼는데 이번에 졌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뛰어노니까 살도 빠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친구를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 활동을 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네,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그럼 1년 전에 하지 않을 때와 이렇게 체육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협동력도 길러지고 운동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이렇게 점심 시간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지구력도 좀 되고. 네, 어떠세요? 너무 아이들이 밝아 보이죠? 그러네요. 네, 흔히 네. 성인의 경우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요, 일주일에 5일, 적어도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온산중학교 전교생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해오고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통해서 학업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다는 점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서경석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저 화면 보면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아침에 가면 운동부터 축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토요일은 아예 그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축구하다가 가방 잠깐 옆에 놓고 교장 선생님 조회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예인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예. 아까 그 학생 얘기 중에 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단장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못한다, 잘한다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이윤석이 저희 주전 선수니까요. 딱 한 선수만 얘기를 해요. 패스 안 하는 친구한테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럴 거면 딴 데 가서 해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반가웠고 이 자리에 저 온산중학교에서 직접 체육을 지도하고 계시는 서동욱 선생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희 학교가 그 중소도시로서 좀 뚝 떨어진 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학교 폭력이 꽤 많기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아,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체육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과정에 체육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 폭력을 한번 줄여보자는 취지로.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 실례지만 인상은 상당히 조금 무서우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따라줬을 테고 처음에 사실 체육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체육을 늘린 게 아니라 네.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아하. 저희들이 그 어떤 시간을 가장 활용하면 좋을까 판단해 본 게 네. 점심 시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그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학업이나 진로나 가정환경 문제에 꽤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에 비해서 단합해갖고 활동하면서 땀을 흘릴 기회가 많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한 게 함께 웃고 함께 즐기자는 주제를 가지고 남자들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축구,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집중력과 운동의 취미를 더 쌓게 만들까 해서 컵 쌓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연중 실시하도록 리그전을 실시했습니다. 한번 토너먼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그전으로 하면서 상대방도 분석도 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 경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은 게 하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학급의 학생들 보면은 공을 잘 차는 아이들은 한 30%, 대부분 못 차는 별 그렇죠. 관심 없는 학생들이 거의 한 30% 정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공이 오면은 이 아들은 먼저 겁을 먹습니다. 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피해야 될까? 머리로 받을까? 고민을 합니다. 예. 이런 학생들에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 학생이 따돌림을 많이 당합니다. 네. 이런 학생일수록 안 되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더 연습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한 번 잘했을 때 꼭 칭찬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니까 오히려 단합이 되고 더 좋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저희 팀의 이윤석 선수 항상 칭찬해줬더니 결국 한 골 넣었어요. 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리자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저희 교장 선생님께 이 계획서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을 때 아주 좋은 취지라고 뭔가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상품을 뭘 쓸 좋냐 그러면은 학급당 우승한 반에 피자를 한 판씩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원금을 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해서 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예인데 사실 저 학생들은 거짓말 못하고요. 이 표정이 다 표시가 납니다. 아까 제가 화면 보니까 급하게 만든 얼굴들이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피부 관리 받은 얼굴이 아니고 정말 1년 내내 꾸준히 운동하면서 즐겁게 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온산중학교 그 체육 활동 확대 아주 좋은 예 봐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자, 오늘 현장 목소리 지금 들어보셨거든요. 어떠세요? 예, 뭐 오늘도 참 좋은 의견 많이 들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그 오히려 스포츠 활동하는데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좀 따돌림 당할 걸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종목을 좀 이렇게 뭐 스포츠 댄스 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싫어하는 애들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태권도라든지 이런 뭐 좀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항상 또 스포츠 교육을 하실 때 강사분이든 선생님이든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리더십이나 협동심 같은 걸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스포츠의 본질이 워낙 이렇게 룰을 지켜가면서 협력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도 역시 그 체육 교육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온산중학교 예도 들어보셨고 네, 어떠십니까? 사실 아까 아이들이 얘기한 것들이 참 많이 그대로 좀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체육이 이렇게 협력과 소통의 시간들이 되면 좋은데 이게 경쟁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또 다른 뭐 왕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축구 골대 뒤에 한 명이 서 있다가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너 왕따지 하면서 갔는데 집에 와서 엄마 나 왕따인데 선생님이 알았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체육에서 소외되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 막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체육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 학생 자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 스스로 좀 체육 수업이 아닌 좀 놀이의 체육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고등학교 가면 거의 또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책상에 앉아 있게끔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그 온산중학교 예가 참 좋은 예인 걸로 저희가 다 동의를 했고요.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방금 그 저 종목을 좀 다양화해서 어느 종목에 좀 취약한 학생들이 절대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체육 활동을 위한 방안. 네. 저는 체육 스포츠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집중 이수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집중 이수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학기에 8개 과목으로 이내로 편성을 하는 이 지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시 조정한다면 체육 교과는 8개 그 과목에서 제외시켜서 모든 학년이 체육 교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클럽 활동이 토요 스포츠 데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은 학생 기록부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의지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사회, 지역 사회에 있는 스포츠 클럽에 뭐 학부모와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런 실적도 인정을 해주어서 그것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스포츠 클럽 활동은 활성화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 복수 담임제 그리고 체육 활동 확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좀 모자라시고 아쉬우실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의견 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SNS가 좋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진숙 님이 남겨주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답이 있지요. 학교 문화를 바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외 자녀 상호 간 존댓말 쓰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생활한다면 언어 순화와 감정 순화도 되어 분노를 삭힐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황혜영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처안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가해 학생과 가해 부모가 함께 상담받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게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이렇게 다들 우리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써주셨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참 좋은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그 언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학생들 많이 와 계시지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욕설을 너무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생활할 때 좀 언어 습관을 좀 많이 좀 그 바른 언어 습관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언어에 관련해서는 국어 시간에 좀 그 언어 습관을 좀 제대로 바르게 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수업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어 교과 선생님들의 연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선생님부터 그 존댓말 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 학교에서 좀 그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가해 학생, 가해 학부모가 이렇게 지금 같이 이제 특별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게 처음 또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또 이게 과연 한국 실정에 맞을까 하는 그 걱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시도 교육청하고 좀 잘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뭐 가해 학부모, 학생 학부모님들이 특별 교육을 받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데 뭐 1시, 2시에 오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편의 같은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계획안을 지금 그 각 시도와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만 복수담임제 그리고 체육교육 활동 확대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답은 뭐 오늘도 역시 내질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가까이 좀 가려는 움직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각 대표분들 중에서 대표로 우리 최선미 지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 혹은 또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셔야지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우면 아이들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그 교육당국과 교과부와 교육청이 무조건 내려주는 행정을 취하시지 마시고 밑에 소리를 학생들의 소리와 학부모들의 소리와 교사들의 소리를 좀 귀를 열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현장의 모습과 많이 다르니까 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나 체육 시수도 마찬가지로 좀 잘 지켜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학부모로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참 모든 질문에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남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특히 학생들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패널 여러분들 말씀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꼭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좀 교육 정책을 펼칠 때 훨씬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서 왜 화초, 나무 이렇게 길러보시면 햇빛 잘 들어오고 물도 열심히 주고 영양분도 가끔 이렇게 주는데 시들어서 죽는 경우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바람이란 게 뭡니까? 공기의 소통 아니겠어요? 정말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다른 지역보다는 달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무대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서 큰 소리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학교폭력 근절, 반드시 소통만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한 발자국 다가선 것에 만족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